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준 시장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피는 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른 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저만 아쉽게 느껴지는 걸까요? 거기에 불안한 것 한 가지는 시장이 오늘은 올랐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좀 둘러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지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Fear and Greed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CNN머니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Fear, 공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연내 최저로 내려온 거죠. 하지만 일단 이건 미국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 지표도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더 낮아졌다, 더 불안해졌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뭐 47까지 올라오면서 내추럴 정도에서 움직였었는데 불안을 좀 많이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S&P 500 빅스 선물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일 같은 경우 정말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13%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에 그래도 좀 풍풍을 불어준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사실 니케이였습니다. 13%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하루 안에 가장 많이 지수가 빠진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급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10% 급등하면서 3,000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하루 안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를 나타내줬습니다. 일본 시장 대부분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45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추가 강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대부분의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145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얼마나 더 갈지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은 현재 1% 내외에서 그래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나스닥 100 선물 함께 살펴보시면 1%, 또 S&P 500, 다우존스 지수까지 1%, 0.9%가량 올라주면서 아시아 시장에도 그래도 훈풍을 좀 불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나 참 걱정이 되는 하루였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가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듯 했으나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대 상승으로 2,522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대 상승하면서 73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사실 외국인이 매도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한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좀 오르나 싶었는데 종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환율 종가 살펴보시면 소폭 80전 오르면서 1,375원 60전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환율이 꺾이면서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기관도 함께 오늘은 3천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12일 동안 9천억 원 넘게 그래도 시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3천억 원대, 기관도 1,200억 원대 매수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사실 모든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 특징주다, 뭐가 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오늘도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조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한국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9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LNG선 같은 경우는 성가 자체가 높습니다. 신조 성가가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HD 한국조선해양이 10%대,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올라줬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수반이 지금 12일에서부터 1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붙는 것이 아니냐, 불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이 6%대, 범한 피어스, 빅텍 같은 종목도 10%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시장에서 좀 자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죠. 오늘 IBK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G2 분쟁이 일면 국내 바이오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중소형주들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올라주는 하루였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만 치료제 빼놓을 수 없겠죠. 위고비가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13%대, 나이백, 인벤티지렐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마감 짓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으로도 좋다, 실적이 좋다, 계속해서 수출도 많아질 거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가온전선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줬고요. 오늘 대룡산업이라든지 일진전기도 16%대 급등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훈풍이 불어닥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오히려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다영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AI 거품론에 흔들리는 증시, 그래도 살아남을 AI 수혜주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요,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고 오늘 좀 올라줬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했으면 저 사실 진짜 출근하기 싫었을 거예요. 전 울 것 같았어요. 저 울 뻔했습니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캐리도 힘들다, 경기 침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AI 투자 너무 많이 했다, 이거 거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빅테크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원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AI 거품론이죠. 즉 AI 관련돼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생성의 AI를 통한 매출은 실제 전체 매출은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에 따른 수익성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에 따른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촉발이 된 게 구글의 실적 발표였었죠. 지난주 구글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사실 구글의 이런 검색 광고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광고 매출, 이런 부분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먹거리였던 구글 클라우드도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구글의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성 자체는 미미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빅테크 이런 투자가 현 시점 같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크게 실렸고, 이로 인한 빅테크 급락과 그와 맞물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R 공포,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으로써 시장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수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알파벳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한 부분은 생성의 AI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한 2%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금액은 2분기만 하더라도 132억 불로 작년 2분기에 69억 불이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부분이고, 전체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면 한 절반 이상, 50-60% 이상을 지금 생성의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출단은 그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초기 국면인 만큼 벌써부터 이제 수익성에 대한 노이즈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숫자적으로는. 네, 그렇죠. 숫자적으로. 근데 이게 그리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실적이나 혹은 기술 발전이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없던 게 새로 생길 때, 그에 따른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없던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에 따른 반발과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거기에 이제 오늘 또 부채질을 했던 게 엔비디아가 블랙엘 출시를 최소 3개월 이상 지연을 시켰죠. 네. 즉 블랙엘 관련된 설계 결함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생산 지연이 되었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피카 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뭐 CT 등 일부 해외 IB 쪽에서는 이에 따른 우려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 블랙엘, 그러니까 블랙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하는 부분을 기존에, 그러니까 그래스호퍼, 즉 H100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엔비디아의 지금 시장 지배력 자체는 흔들릴 여지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네. 즉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트리거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이즈가 한번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140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제 시초가에 90불대까지 찍어놓고 종가는 100불에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장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 등 IT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존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대비 못 올랐던 IT 소부장이 울고 싶었는데 그대로 뺨을 맞고 추가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옥과 석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AI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버핏은 애플 이만큼 팔았다더라, 젠슨 황은 엔비디아 이만큼 팔았다더라, 역시 투자의 귀재다, 뭐 운이 좋았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느 정도 이들이 차익 실현하면 개인 투자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고점 신호를 얘기를 할 때 네.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 또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책에서도 보았고 네. 경험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도요, 버핏이 그 현금 비중이 최대치다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주식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존 보유량 대비 절반까지 줄였다 하는 많이 부분인데, 줄였어요. 1분기에는 안 팔았을까요? 1분기에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도 분기 보고서에서 마침 안 그래도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많이 팔았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네. 또 땔감을 제공을 한 거죠. 안 그래도 불난집에 땔감을 제공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추가적으로 애플 주식 이런 부분의 매도는 추세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새로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발맞춰서 또 엔비디아 쪽에서는 젠슨 CEO가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이번에 무려 규모만 하더라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즉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4.2억 불,
그러니까 가까이 지금 매도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천억이 넘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고요. 6천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안 그래도 주도주는 통상적으로 한 10% 20% 조정까지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돼요. 네. 하지만 30%가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EO가 큰 폭의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크게 뺨을 때린 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그냥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추정치 계속 높여갈 때는 아무래도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시장은 하락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네요. 사실 뭐 시장이 오르면 올라가서 이제 차익 실현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시장이 꺾이는 시점에서 대주주가 팔았네, 버핏이 팔았네 하면 진짜 불을 지피는 격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AI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AI 관련해서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고 사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가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실제로 실적이 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오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오잉 이 말이 좀 더 와닿는데, 그렇죠. 결국은 의구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오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동안에 결국 뭐 화장품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전력 설비도 있지만 결국 올 상반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AI였고 그쵸. AI를 주축으로 한 HBM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7월 달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죠.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찬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AI 반도체에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갈 것인가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그럼 과연 AI가 끝난 것인가 이에 따른 의구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옷가석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네. AI 트렌드는 올 한 해 내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이런 기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IT 소부장이 HBM 관련된 장비를 개발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많이 실려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 HBM 장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런 HBM 반도체를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즉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에 따른 듀얼 TC본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오그로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때 나도 키 맞추게 HBM 할 거야 라고 기대감으로써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이번에 다 같이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올 때 리바운드가 나올 때는 그 뒷단에 있는 종목들은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안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소위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종목들로 압축 대응이 될 것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그동안의 하드웨어단만 맞다면 소프트웨어단, 즉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쟁이 결국 이거잖아요.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AI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 소프트웨어단에서는 결국은 아직까지 B2C 시장은 크게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B2B와 B2G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단에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글과 컴퓨터처럼 즉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글 워드 이쪽에 네. 도입을 하는데 B2G 그리고 B2B 쪽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매출 차력을 깔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셀바스 AI 같이 셀비 노트를 통해 실제 이쪽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의료용 AI는 사실은 이에 따라서 작년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 안에서 실제 제가 최근에 미팅한 쪽에서는 JLK 같은 기업이 실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돈 버는 기업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소프트웨어 안 보고 차라리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전력 설비, 전선 이쪽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올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 상반기의 주도주는 AI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네. 앞서 전력 설비도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초과압 변압기부터 해서 그에 따른 송전, 배전, 그에 따른 밸류체인 확장이 계속 나타나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은 동반 상승 랠리가 나타났었고 네. 한쪽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HBM 반도체, 그와 관련돼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미 반도체 등 관련된 종목들은 동반 랠리가 나타났는데 네. 공통점은 AI 하드웨어단이었습니다. 네. 근데 AI 소프트웨어단은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집티 스토어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났었고 작년에 루닛을 비롯한 AI 진단 쪽이 시장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었지만 상반기 내내 못 갖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거품론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시장의 흐름은 결국 AI를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네. 안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옥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올 하반기 AI에 대한 차기 주도 섹터는 결국 AI에 대한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가 상반기 하드웨어 대비해서 유독 못 올랐잖아요. 네. 그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격이 생겨난 부분에서도 맞춰갈 것이고 키높이를 거기에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전력설비나 전선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소위 이야기해서 손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시세를 시원하게 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이게 진짜 뭐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 나오는 거 이외에 기술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미팅한 기업 중에서 가장 눈을 사로잡았던 기업은 JLK예요. 네. 사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루닛, 뷰노, JLK 공통적으로 AI 진단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JLK의 차별점은 돈을 버는 AI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루닛과 뷰노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은, 루닛은 유방암 쪽에 루닛 인사이트 통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암 진단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뷰너는 디카스를 통해 결국 이쪽 심정지 예측 솔루션 자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근데 결국은 암 쪽에 지금 이쪽을 타겟을 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마커가 상당히 많아요. 바이오마커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가 되어 있고 AI 진단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를 통해서도 최근에 이에 따른 암 진단 확률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거든요. 하지만 뇌졸중의 바이오마커 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뇌졸중 관련, 뇌졸중이라 하면 뇌출혈과 그리고 뇌경색을 합친 말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거의 글로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크게 5손가락 안에 꼽히는데요. 그중에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JLK이고 네. 실제 국내에서는 210개 병원에 이 부분을 깔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뇌졸중 이 부분을 보시면요.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하기에 뇌졸중 오진율이 가장 높아요. 미국에서도. 17.5%에 달하기 때문에 네. 실제 환자가 그만큼 많이 죽고 있고요. 근데 JLK가 가지고 있는 이 관련된 AI 진단 솔루션이 총 11개 네. 토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210개 병원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보험 수가가 얼마냐면 지금 국내 뇌졸중 수가가 18,100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와 관련된 수가가 얼마냐면 지금 1,040불, 144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77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번에 480억 자금 조달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뇌졸중, 뇌관류 CT 분석 AI 솔루션 미 FDA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냐?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11개 전 솔루션 FDA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쟁사가 래피드 AI, 비즈 AI인데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 밸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지금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통 유상증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기관들은 꾸준히 사는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즉 이거 보시면요. 오늘도 지금 사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기관들은 꾸준히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주가는요. 최근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오히려 기관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한 12,000원대 가격대라면 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오늘 관심적으로 좀 가지고 나와 보았고요. 1차적인 저는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좀 지켜보고 있고 손절가로는 지금 12,000원 밑에서는 가격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손절가로는 한 10,000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LK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지금까지 DL스토리의 박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어제의 하락폭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상승폭 조금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급등 흐름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보면요. 우리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발표가 되겠죠. 이 시장에서는 6명의 후보 중에 이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좀 2명으로 압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 역시나 급등 흐름 이끌어냈는데요. 우리바이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이 밖에 오성첨단 소재, 현대약품 등에도 오늘 매수세 들어왔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14%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SK 이터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이 고효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 자극을 했습니다. 장중에 28%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종가 자체는 21%대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휴마시스 올라왔는데요. 요즘 주변에 코로나19 다시 걸리신 분들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재유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진단키트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마시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25%대 급등 흐름 만들어냈고요. 이 밖에 랩 지노미스나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확인해보면 스펙코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의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 헤즈볼라 대상으로 추가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러시아에서도 이란에 이 첨단 무기 지원한다라는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오늘 스펙코가 대장주격으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휴니드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는데 대장주 흐름이 조금 바뀌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DXM-VX 올라왔는데요. 앞서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3분기에 국내 출시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오늘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GI 이노베이션 측에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이 테마에 탄력을 좀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DXM-VX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하락했던 종목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HDC 현대산업개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 시공능력 평가에서 작년 11위를 기록했는데 10위로 다시 올라섰다라는 소식들 있었는데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0%대 급락 이후에 오늘도 매도세 나오면서 4%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한샘 올라왔습니다. 한샘 역시나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도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살펴볼 부분은 한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 이번에 1,100% 증가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큐어 확인되는데요.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2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5일, 그러니까 전일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도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에 좀 힘입어서 전날 14%대 급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5%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11% 넘게 밀렸는데요. 전일장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약 1,300만 주에 해당되는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휴림로봇 확인됩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일 유상증자 공시 영향 받아갔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좀 꼽혔던 EQ셀 인수 철회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영향을 좀 받아갔습니다. 오늘 매도세 가장 강하게 나오면서 15%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남은 장일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인 것인지, 미국 시장에서 낙폭을 줄여낸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증권사별로 나온 리포트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일단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7월에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도 상회를 했고요. 지수 내에서 고용이라든지 신규 주문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나마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내준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볼까요?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연준 주요 인사 중에 비둘기파로 뽑히는 오스타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게 not recession, 그러니까 경기의 위축은 아니다라고 CN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미국 시장도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의 PER 좀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PER로는 이제는 바닥 국면에 대부분 왔습니다. 2006년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이렇게 PER 7배에서 8배 수준에서는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은 8.4배입니다. 거의 바닥 수준에 지금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시장이 8% 이상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회복이라기보다는 2주 정도는 좀 추가 횡보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후에 그나마 시장이 좀 회복을 해내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FOMC 회의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에는 잭슨홀 회의, 또 9월 19일에는 FOMC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시장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와 공포 탐욕 지수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아주 급등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흔든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고 나서는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현재로서는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밴드 상단에 올라왔다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미리 좀 이 공포감을 반영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던 것뿐이지 이것도 밴드 하단에 내려와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분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PER 지표상 우리 시장은 더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FOMC라든지 미국의 금리 상황, 미국의 물가 상황, 또 고용 지표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지표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우리 시장에서도 괜찮은 종목을 고르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을 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간회에서 보니까요, 시간의 거래 대금 상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마감하고 나서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컨센서스가 690억대였는데 어닝 쇼크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시간 외에서 좀 빠지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가 연결로 월부터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2분기에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톤이 낮아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아마 대손이라고 하죠. 비용을 떨 부분 같은 경우를 대부분 이 분기에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시장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아마 3분기, 4분기에 중국 법인 외에 이제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나오는지를 초점을 맞출 때인데 아마 이 실적을 보고 시간 외로는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 외로 당장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3분기를 확인하는 단계,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순이익단에서는 일회성으로 또 플러스 된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들여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를 냈는데 사실 그러면 다른 화장품주들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화장품주랑은 좀 별개로 보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형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법인이 못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을 수 있는 기업들, 유통 구조를 갖춘 실리콘2, 그 다음에 일본 법인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국내에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V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일회성의 손실 같은 경우가 반영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부진적인 실적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로 화장품 쪽이 동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네.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방산주입니다. 휴니드라든지 빅텍이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 이제 거래 대금상이 그리고 거래량 상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휴니드는 소폭 하락 0.6%대 약세, 빅텍은 0.1% 아주 소폭입니다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방산주가 계속 움직이네요. 아무래도 중동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방산주, 그 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장중의 시세 또는 네. 시간 외의 시세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번 주부터 이어온 사항이고 실제 도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피날레 시세라고 하죠. 거래가 수반되면서 위로 이렇게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개별주 같은 경우 뭐 해운이라든지 개별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위메이드가 241억 적자로 적자 폭을 그래도 좀 줄여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서 4%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위메이드 실적이 참 아쉽네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게임을 뚜렷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진한 실적이 2분기에는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해서 뭐 코인에 대한 가격 부분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게임주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신작, 게임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테스트를 할 때 먼저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고 관련된 게임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을 때 예를 들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작 게임 스케줄 그다음에 출시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작 게임이 어떤 흐름을 나타내느냐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또 시간외 거래 상위에 보니까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휴마시스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현재 1% 내외로 빠지면서 시간외 거래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 개별주들로 수급이 쏠리기도 하는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이게 감기와 유사하게 지금은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 상황 안에서 조금 퍼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들이 빠져 있었어요. 개별주 같은 경우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재료의 무게가 세다라고 하면은 2배, 3배 이 정도로 흘러갈 수 있겠는데 재료 무게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맥스 2배 정도, 한 30에서 50% 정도 시세가 발생했을 때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각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위치에, 즉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시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네.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차트에서 잘 보내주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겠죠. 지금 시간외 거래 지금 거래량 33위에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 제가 오프닝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사이클에 왔다. 비싼 LNG선을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조선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이제는 사도 되나? 사고 싶은데 너무 올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산다고 마음먹었으면 샀어야 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빅사이클 같은 경우는 맞죠. 그 상황 안에서 카타르 수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시금 신고가가 발생을 할 때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장 영향을 받아서라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즉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 추격하기보다는 네. 좀 시세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편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HD 현대중공업 이쪽 그 다음에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오션 네. 그 다음에 짚어주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포트에 좀 담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도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합병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바이오주에는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의 훈풍을 벗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합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했을 때 셀트리온 주주에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걸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고 가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까지 살펴봤고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 일단 왜 빠졌는지, 이 오르는 게 얼마나 갈지, 어디가 갈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제 왜 빠졌습니까? 빠진 게 네. 어제 다들 아마 그러셨을 텐데 주식 좀 하시고 투자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네. 저도 한 주식을 열심히 보기 시작한 지 한 18년 된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왜 빠졌을까? 말이 안 된다 이게. 아니 뭐 하루에 지수가 10%씩 뺄 일이냐. 그렇죠. 뭐 코스닥은 11%가 빠지고 뭐 코스피는 뭐 10%까지 갔다가 뭐 8점 몇 프로에 빠졌는데 네. 일본이야 나름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네, 뭐 본인들이 그 금리 올려서 빠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본인들의 결정이고. 예, BOJ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급하게 지금 모여서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그쵸. 또 아마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더 0.5까지 올린다는 얘기 이제 취소하거나 뭐 이 네. 정도로 결론이 날 텐데 내가 말 잘못했구나. 이 지금 아마 되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이 물가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참았던 이유는 주가라도 올라갔으니까 참은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뭐 주가도 근데 도로 다 반납하고 사실 뭐 남은 건 없습니다. 일본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NK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 어제 빠진 이유를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을 했지만 어제는 그냥 뻔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다들. 예. 근데 빠지는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이슈,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중동발 리스크. 근데 뭐 이제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말은 왜 나왔냐? 샤메 법칙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다 알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알고 있던 악재로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돌발 악재가 나와야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건데 돌발 악재가 아니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좀 자막이 빨리 나오셨네. 네. 알고리즘 매매의 오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놓습니다. 그쵸.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직접 클릭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가 또 따로 있고요. 그 트레이더도 못 믿어서 이제는 대부분 다 컴퓨터에다가 올려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사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팔아라. 이렇게 지금 다 해놨는데 그게 예전에는 전체 자금에서 막 20%, 30% 이러던 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볼 때 그런 오류의 오류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했던 것도 그런 프로그램에 뭐 샤메 법칙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네. 뭐 넣어놓으려면 엔화도 넣어놓을 수 있고 다 넣어놓을 수 있죠. 파생상품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빠지니까 이게 빠졌으니까 이게 또 하락 신호를 주고 또 하락 신호를 주니까 더 팔고 더 팔고 더 팔고 이래서 예, 빠졌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다들 막 분석하고 난리 났었죠. 왜 빠졌을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마침 또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ISM 서비스 지수가 잘 나왔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샤메 법칙도 웃긴 게 4.3%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평균이 3.5였는데 4.3이 됐다. 네. 0.5%를 넘었으니까 12개월 평균보다 높아서 경기 침체 신호야. 샤메 법칙 만든 교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런 거지. 네. 이게 지금 실업률이 극도로 낮아져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갔던 미국이 4.3%면요 예전에 완전 고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미국은 사람이 더 없어서 난리를 치는 나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조건을 대입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낮으면 불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 네. 몇 년째. 근데 그거 만드신 교수님이 네. 이번 상황이랑 다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은 교수님들이 그 법칙을 만들 때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배경,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건데 경제학자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것만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이 비슷하지 않은데 그렇죠. 조건을 그냥 넣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잘못 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펀드를 구조를 짜거나 ETF를 만들거나 ELS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공학자 출신들입니다. 예, 영혼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약간 뭐 그런 분들은 숫자로 계산해서 파생과 연결해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수익이 나게 만드는 게 그쵸. 금융공학인데 네. 예,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돌발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건 그러면 어제 그러면서도 재밌는 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엄청 마지막에 샀습니다. 네. 현물로 다 빼놓고 현물을 샀죠. 선물을 샀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만 봐도 올라오겠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재밌는 게 아침에 마저 더 사다가 다 팔아먹었습니다. 네. 매도로 마감이 됐죠. 매도로 마감을 선물은. 했죠. 그러니까 네. 내일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다. 근데 재미있는 건 8%를 빼놓고 3.3% 반등시켰죠. 네. 이게 약간 조금 당한 느낌이죠. 예. 일본은 거의 그래도 한 80% 복구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많이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복구한 것 같고 오늘 네. 절반도 채 복구 절반 정도 겨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 제가 근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항상 매도의 속도가 매수의 속도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는데 매도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언제 회복할 거냐?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진 속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특히 갖고 계신 분들 더 실망하셨겠죠. 어제 10% 넘게 뺐는데 1.5%가 뭐야? 그렇죠. 완전 코딱지만큼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또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HBM 관련돼서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네. HBM을 우리가 판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HBM2E에서 매출을 중국에서 내고 있었다.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하이닉스는 그걸 생산할 여력이 없고요. 엔비디아가 갖다 주느냐고 바빠서.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절반 정도 되돌림을 줬는데 삼성전자는 되돌림을 줬다 뺐죠. 그럼 앞으로 규제하면 어디가 타격을 줄까? 타격을 받을까? 삼성전자가 받겠죠. 일시적으로는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돈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삼성전자 이제 제재 받겠구나. 이렇게 된 게 지금 오늘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나마 좀 영향을 미친 건데 결국엔 그러면 엔화만 반등을 주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만 하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유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뭐 엔화 가치를 봤더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올라간 만큼 가치가 올라간 만큼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140 뭐 6, 뭐 5, 6을 왔다 145,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화 가치가 지금 160에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본 지금 뭐 대책 나오면 또 다시 엔저로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하겠죠. 한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는 다시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미국도 지금 야간 선물도 한 2% 이상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또 돌리면 결국엔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 미국은 빠진 것도 없죠. 네, 차라리 거기가 뭐 한 10% 폭락 나왔으면 제가 좀 마음이라도 덜 아플 텐데 우리만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계속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수로 보면.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속도는 느리다.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마상을 입었죠. 네. 예, 마음의 상처라는 거는 기분이 나빠 이게 아니라 돈을 잃으면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아, 그렇죠. 큰 상처입니다. 예, 근데 이거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그렇죠. 못 견디고 타신 분들도 예, 계시겠죠. 이게 뭐야? 그리고 막 보다가 어제 제가 오전 방송할 때 TV 다 끄시라고 그랬는데 끄고 나가야 돼요, 방송, 사실은. 네, 방송국한테 죄송하지만 이거 끄고 나가셔야 된다고. 네. 나가서 막걸리나 드시는 게 낫다. 그랬는데 결국엔 보시면서 불안해서 파신 분들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셔서 다시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좀 짜증이 나죠. 네. 어제 내가 내가 어떻게 팔았는데 예, 어제 내가 마이너스 10%에 팔았는데 그게 바로 제 자리에 왔어. 그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예,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손절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그럼 뭐가 올라올 거냐? 빠진 건 빠진 거고 네. 그럼 뭐가 빨리 올라올 거냐? 오늘 보면 답이 대부분 나왔죠. 네. 많이 빠진 쪽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제 빠진 거에 한 절반 이상을 되돌리지 못한 종목들은 사실 당분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관심도 없고. 자금이 글로 안 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많이 물어보죠, 반도체. 저는 계속 사라고 그래서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사야 된다. 예, 지금은 사셔야 될 때다. 제가 오늘 지인들한테 아침에 쫙 뿌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 네. 저한테 24만 원대부터 계속 언제 사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래서 좀 이제는 때가 왔다. 나눠서 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일단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앤세일하고 있다. 뭐 16만 원대인데 뭐 지금 16만 원, 15만 원대 모으면 30만 원 가면 2배잖아요. 그렇죠. 네. 30만 원이요? 30만 원 더 갈 것 같은데 저는. 왜요? 어떤 근거로요? 하이닉스가 나쁜 근거가 있나요? 나쁜 근거라는 건 없지만 뭐 주가라는 게 당장 2배 갑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죠. 실적 좋아질 건데 네. 상반기만큼의 가이던스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습니까? 가이던스 아마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더 오른다고요? 가이던스만 이겨내면 되는 거죠. 아, 가이던스라는 눈높이는 낮아지지만 그것보다 실적을 잘 내면 된다? 그렇죠. 아, 그런 논리로 더 예. 갈 수 더 있다라고 갈 수 보시는 있고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하이닉스가 물론 저는 SK 그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상승기를 타고 있는데 네.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 낸드 쪽에서도 지금 거의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네.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SK가 1등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제신문에서 안 써요. 왜요? 삼성이 광고를 더 많이 주니까. 네. 그리고 D램, 랜드 다 지금 하이닉스가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안 써주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광고비를 안 써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저는 하이닉스의 잠재력은 여전히 있다. 네. 지금 주가는 너무 폭락해서 지금 너무 싸졌고요. 네. 그래서 꼭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그럼 뭘 봐야 되냐? 바이오 오늘 셌죠. 네. 예, 바이오 지난번에 나와서 하도 제가 얘기했죠. 네. 2주 연속 얘기하셨습니다. 예, 2주 연속 얘기했는데 3주째 말씀드리자면 그 종목들 빠진 게 없습니다. 제자리로 왔죠. 예, 오늘 다 제자리로 왔고요. 네. 여전히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유튜브에 찾아보셔서 제가 딱 4개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예, 그 4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조선
오늘 많이 얘기하시는데 조선은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이걸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라든지 하이닉스에 비해서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달 전부터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사시더라고 계속. 너무 무서우니까 조선주는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죠. 엉덩이 너무 가벼운 거 좋아하시면 폭락도 금방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보수적이 되는 이유 자체가 네. 이거 사서 단기에 30% 먹는 것보다 그거 30%에 못 팔면 의미 없는 거죠. 숫자죠. 예.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이성우 이사님인가 네.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주는 사실은 살 타이밍은 아니고 좀 늦었죠. 네, 그렇죠. 이제 조정이 좀 나와주면 언제든지 사야 된다. 빠질 때 사십시오, 제발. 네. 예, 빠질 때 사도 그 수주받은 거 어디 안 날아가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 빠질 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전력기기인데 전력기기도 빠지면 사야 됩니다. 수주받은 거 많잖아요, 지금. 많아요. 채워놓은 게 많죠. 네, 현대일렉트릭 그냥 하루에 막 10% 빠지면 땡큐 그러고 사셔야죠. 예, 그게 결국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데 좀 쉽게 하자. 네. 탑픽 뭐냐?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제자리로 온 종목들이 많아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어떤 건지 살펴보면요. 네,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내일 쿠팡 멤버십 회비가 인상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쿠팡 멤버십을 이용했던 사람 1,4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월 회비 같은 경우는 4,900원대였는데 7,800원대로 58%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멤버십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존 회원들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같은 곳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전에 쿠팡이 이 반사이익 볼 것이다, TMF 사태로 수혜 볼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기존 회원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쿠팡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살펴보면요. 내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이 석유 정제업에서는 화석 연료만을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 개정안 시행이 되게 되면은 옥수수 같은 이 바이오 연료 기반 연료도 사용을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특히 살펴볼 부분은 이제 내년에 유럽연합 측에서 항공유를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발맞춤을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실적 발표하는 기업 7일에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밤에 발표하고 좀 일정들 실적들 체크해 보시면 시장 대응에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국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SM, 엔터주들의 실적 발표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넥슨 게임즈를 시작으로 해서 좀 일정들 잡혀 있는데요. 특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신작 흥행한다라는 소식들 계속 전해졌고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흥행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받아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우 선물이 0.5% 상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큰 반등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오늘 미국장 잘 살펴보시고 저희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